자, 마음에는 이렇게 이제 의식이 있고, 전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은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감각, 지금 느끼고 있는 이런 모든 감각을 이제 의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전의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은 느끼지 못하지만, 조금만 노력을 하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나요?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제 머리에 떠오르는 거 있죠? 뭐 화장실 갔거나 세수했거나 이런 거는 질문 받기 이전에 생각 안 했는데 질문을 받는 순간 머리에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지금 의식되고 있지 않지만 어떤 약간 노력만 하면 곧 의식화 될 수 있는 이런 걸 우리는 전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의식은 뭐냐면은 이제 무의식은 인간 중에 가장 깊고 중요한 부분이다. 자, 이거는 우리 다른 말로는 잠재의식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잠재의식. 빙산으로 본다면은 의식은 빙산의 일각, 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을 의식이라고 그러고, 자, 물 아래에 잠겨 있는 부분, 이걸 이제 우리는 무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의식이 한 95%라면은 의식은 몇 퍼센트? 한 5%. 근데 우리는 5% 의식만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의 우리 행동을 지배하는 습관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또는 감정 상태라든지 요거는 의식에서 노는 게 아니고요. 무의식에서 노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게 하는 것도 무의식이고요. 뭐 우울한 기분을 느끼게 만드는 거, 뭐 반대로 자신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 이게 다 무의식이죠. 그래서 무의식을 지배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주 빠른 변화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무의식을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의식적인 노력만 하잖아요. 그럼 뭐 95%를 쓰지 않고 5%만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의식은 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톱을 가지고 나무를 벤다면 그 톱이 전기톱인지 또는 날이 빠져있는 전통톱인지에 따라서 나무 베는 양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자, 의식적으로는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 의식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즉, 나무는 열심히 베는데, 내가 사용하는 톱이 날이 빠져 있어요. 날이 빠져 있다면은 아마 하루 내내 나무를 베어본들 색으로 내구로 베기 힘들 겁니다. 그러겠죠? 근데 똑같이 노력을 하는데, 자, 이 톱이 전기톱이에요. 아주 날카로운. 전기톱이라면 어떨까요? 전기톱이라면 나무를 쉽게 좀 베지 않겠습니까? 자, 바로 그런 겁니다. 무의식의 패턴이나 프로그래밍이, 성공 프로그래밍이라면 우리는 똑같이 노력을 하는데 효율성이 엄청 커지게 돼요. 근데 무의식의 프로그램이 실패 프로그램이라면, 이른바 불안증이나 공포증이나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애나 이런 부정적인 패턴을 갖고 있다면 똑같이 노력을 하더라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이걸 또 다르게 본다면 우리는 이제 컴퓨터의 프로그램으로 비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잘못 깔려 있다면, 즉 바이러스가 침투됐다면 아무리 우리가 컴퓨터를 잘 사용하려고 하더라도 잘 사용하기 힘들 겁니다. 그죠? 근데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치료가 되고 뭐 좋은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면 우리는 프로그램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무의식은 컴퓨터의 프로그램과 같이 작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잘 깔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무의식의 프로그램도 잘 깔았을 때 내가 원하는 삶을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변화를 하려면 이제 이 잠겨있는 무의식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의식과 무의식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의식은 합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7 플러스 마이너스 2의 기억 용량이다. 7 플러스 마이너스 2의 기억 용량이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 번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초당 정보를 받아들이는 용량이 있어요. 1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대개는 3자에서 9자까지만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제가 지금 전화번호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010-6346-4489 다 외웠나요? 6340-0489. 자, 다 외운 사람도 있고 다 외우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010-6346-4489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또박또박 010-6346-4489 이제 다 외웠죠? 한꺼번에 010-6346-4489 하는데 너무 길잖아요. 010-6346-4489 11자예요. 11자를 한꺼번에 외우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010 외죠? 6346 외죠? 4489 외죠? 이게 잘라서 한 3자에서 9자 사이로 그 단어를 나누니까 암기하는 게 쉽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 두뇌는 한꺼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양이
7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용량이다. 즉 5자에서 한 9자까지는 쉽게 받아들이더라. 자, 그럼 무의식은 뭐냐면 기억과 정서의 저장소이고 직관과 영감, 영성, 부정적 감정의 억압, 신체 기능의 관장, 긍정 자원의 뭐 저장소, 집중 이완상이 쉽게 접근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좀 이따가 다시 이제 설명을 좀 길게 할 거예요. 어쨌든 이 무의식은 대부분의 우리의 모든 감정을 지배하는 부분, 즉 부정적인 감정의 저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긍정적인 자원의 또 저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의식 속에는 모든 자원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긍정의 자원도 있고 부정의 자원도 있는데요. 긍정의 자원을 활용해서 부정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또 부정의 자원에 집중한다면은 인생 자체가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신체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를 관장하는 힘이 무의식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잘못 다루면 몸에 쉽게 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 마음의 힘을 잘 활용해서 질병을 치유할 수도 있어요. 예, 무의식으로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체면을 통해서 암을 치료하고 천식을 치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무의식의 패턴을 바꿔주면 신체 패턴도 바뀌거든요. 네, 그런 거. 자, 그런 걸 이제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모든 변화, 학습 행동 변화는 무의식 잠재의 체에서 일어난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피치 훈련 1년, 2년 해도 안 되는 게 체면 치료, NLP 치료 한두 번이면 해결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치 훈련은 의식 차원입니까? 무의식 차원입니까? 의식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훈련할 때는 좋아지지만 훈련을 하지 않으면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체면이나 NLP는 의식 차원이에요? 무의식 차원이에요? 무의식 차원이죠. 아까 제가 한 대로 이렇게 막 눈을 감고 따라 했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걸 제대로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 훈련을 할 수 있다면 뭐 어쩌면은 1년 스피치 훈련하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죠. 제대로 된 긍정적인 심상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다면 예? 그런 것은 뭐 1년이 문제겠어요. 그래서 이제 무의식의 영역은 3살 버릇이 8살까지 간다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3살 버릇이 8살까지 간다. 3살에 잘못된 버릇이 만들어지면은 잘못된 어떤 충격을 받으면 여기에 8살까지 남아있다는 이야기고 또 뭐 예를 들어서 3살 때 좋은 그런 뭐 경험을 하잖아요. 좋은 경험. 그러면 거기 또 8살까지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무의식은 영구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패턴이 있다면 빨리 깨트려줄 필요가 있고 치료할 게 있다면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식은 작심삼일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심삼일. 우리가 3일 동안은 뭔가를 해보지만은 3일 이후까지 계속하는 게 쉽지는 않죠. 네. 그만큼 의식은 관심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3번 이상 오셨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어떤 집중력과 관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3번 이상 오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저는 처음 왔을 때 등록을 안 하고 다음에 할게요 하는 분들은 잘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의식을 믿지 않는다. 그분은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한번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분의 의식은 작심삼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3일 이후에도 과연 이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저는 믿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 김혜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2번, 3번 막 계속 지금 오시거든요. 대단한 거죠. 정말 기대 이상, 뭐 보통 사람보다 훨씬 그 수준 이상의 그런 의지력과 결단력과 집중력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런 분들이 되게 보면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그게 성공을 이루는 거죠. 마음먹은 것은 다 하는 그런 유형이죠. 보통 사람은 이런 의지가 없어요. 네. 우리 김혜자 선생님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의 강의가 정신을 바짝바짝 차리게 해요. 그래요? 네. 아이고 이거 가차입니다. 정신을 차리게 해요. 그렇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아주 멋지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무의식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의식적으로는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하려면은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적인 변화를 해야 돼.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적인 변화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걸 바꿔야 되느냐. 우선 자 무의식적 반응을 좀 이해를 해볼 필요 있어요.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동화된 반응, 자연스러운 반응, 습관화되고 반복적인 반응, 저절로 일어나는 반응,
나도 모르게 하는 반응, 나도 모르게 하는 반응, 별 생각 없이 하는 반응. 별 생각 없이 하는 반응. 요게 긍정적이면 참 좋겠죠. 근데 이런 패턴인데 부정적인 패턴이라면 이건 정말 힘든 거잖아요. 그쵸? 이게 무의식은 긍정, 부정을 구분하지 않아요. 긍정, 부정 구분하지 않는데 부정적인 것들이 이렇게 자동화되어 있고 자연스럽고 습관화되고 저절로 일어난다면 이건 정말 힘이 들다 말이야. 나도 모르게 잠이 안 온다. 이게 힘든 일이잖아, 우리 장명준 선생님. 그죠? 나도 모르게 긴장되고 떨린다. 이것도 힘든 일이에요. 나도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기 싫고 늦잠을 잔다. 이것도 힘든 일이에요. 나도 모르게 술을 계속 마신다. 이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부정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 차원으로 가야 되고, 근데 긍정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에너지가 넘친다. 참 좋죠.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넘친다. 참 좋잖아요. 나도 모르게 뭐 활력이 생긴다. 나도 모르게 어떤 목표에 집중이 된다. 자신감이 넘친다. 이게 참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무의식적 반응을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깨트려 줘야 되고, 긍정적인 부분은 새롭게 설정을 해서 내 몸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필요하더라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무의식의 반응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변화가 어렵거나 불가능해요.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일반적으로 막 노력하는 스피치 훈련이나 뭐 코칭이나 이런 거는 쉽지가 않더라 말. 훈련, 코칭, 트레이닝. 트레이닝이 훈련이구나. 그리고 이제 심리 치료도 우리 프로이트 심리 치료에 보면은 뭐 저기 의식 차원의 치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지 행동 치료법이나 행동 치료법 이런 것들은 그다지 도움되지 않더라. 인지 행동 치료나 뭐 행동 치료 이런 거는 보면은 거의 이제 의식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 차원의 변화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힘들더라는 거죠. 주로 이제 눈을 감고 하는 그런 치료법을 해야 되는데, 눈을 감고 하는 치료법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체면 치료, 그 다음에 NLP 치료, 또는 명상 치료, 우리 또 시간선 치료. 시간선 치료 이제 제가 앞으로 가르쳐 드릴 겁니다. 시간선 치료. 이런 기법들을 이제 썼을 때 이런 것들이 빠르게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부정적인 게 있다면 우리는 이제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의식 차원에는 뭘 해야 되냐면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요. 무의식 차원에는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의식이 하는 일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일입니다. 무의식은 프로그래밍을 바꾸는 게 무의식입니다. 자, 이 관심과 노력은 왜 이제 중요하냐면요.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편안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인간은 항상성의 힘이 있어요. 우리 몸이 36.5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항상성의 힘이 있는 것처럼 몸이, 우리 행동이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부터 해왔던 것은 편안하게 느껴지고 새로운 것은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의 원칙은 그래. 자, 멈춰있는 기관차는 계속 멈춰 있으려고 그러고 달리는 기관차는 달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멈춰있는 기관차를 움직이게 하는데 힘이 들더라는 이야기죠.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기관차는 잘 달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움직이게 하는데 힘이 드는 거죠. 비행기도 이륙하고 나면 잘 날 수 있어요. 근데 이륙하는데 에너지가 거의 뭐 절반 정도 소비가 돼요. 우리 로켓 우주선도 이제 발사해보면 그래요. 지구 대기권을 빠져나가는데 에너지의 90%를 써버려요. 일단 대기권을 빠져나가면 10% 에너지만 가지고 달달하고 비행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작을 일단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쉬워요. 시작하는 게 힘들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가 필요하냐면은 결단이라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결단. 그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결단과 결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 결심, 결단을 많이 혼용해서 쓰는데 결단하고 결심은 어떻게 다를까요? 행동을 옮기는. 네? 행동을 옮긴다. 우리 성기문 선생님, 결심은 무엇이고 결단은 무엇일까요? 결단은 결심은 결심만 하는 거고 결단은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뭐 제한을 두는 거 아닐까요? 맞기 비슷한데. 페널티. 네. 결단은 결심 플러스 단절을 한다. 결심 플러스 단절. 결심을 하고 잘라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김효신 장군을 본다면은 엄마한테 만명 부인 엄마한테 그 붙들려 가서 저기 꾸지람을 듣잖아요. 너 왜 기생집에 술 마시냐? 그래서 꾸지람 들으면서 마음을 먹었어요. 다시는 기생집에 안 가겠습니다. 마음을 먹었어요. 요거는 결심이죠. 그 다음에 그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에마의 목을 쳤어요. 목을 쳐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렸어.
이거는 뭐예요? 결단. 결단이죠. 바로 그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은 MI에 못 가지는 않죠. 마음까지만 먹어. 아, 다치는 술 먹지 말아야지. 기생집도 안 가야지. 이 정도는 아는데 MI 목을 자르지는 않더라냐. 또 이제 이런 거 우리 오경수 선생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결단이 좀 강한 분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참 좋아하는데 그 과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이미 나온 이야기니까 제가 할게요. 나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지금 말하면 남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는 자 정말 오경숙다운 삶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굳게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한 거죠. 그 마음만 먹고 뭐 그냥 이혼 안 하고 살아도 되잖아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과감하게 모든 번 돈을 남편한테 줘버리고 그 아파트도 다 그냥 사서 남편한테 줘버리고 남편이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배경을 만들어주고 나는 홀몸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린 거죠. 자, 돌아갈 수 있는 집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자, 나 혼자 다시 벼랑 끝에 선 겁니다. 나 혼자. 자, 나 혼자 벼랑 끝에 서서 지금까지 한 번도 돌아간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오경수 씨는. 물론 마음 안에 그런 슬픔이 이게 얼마나 힘든 마음이 있었겠어요. 뭐, 또 아들도 보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왜 없겠냐, 엄마가. 그렇지만 독하게 마음먹은 거죠. 나 자신의 본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겠구나. 잘라버렸다. 이런 분이 또 계세요. 우리 여기는 없지만 김필자 선생님이라고 우리 센터에 또 훈련한 분인데요. 그분도 이제 비슷한 케이스인데 그분은 이제 마산에서 정말 지부모한테 잘하고 너무 그 진짜 효부로서 진짜 이제 결혼 생활을 너무 잘한 거예요. 아들 키우면서 진짜 그럴 수 없는 그 며느리이자 아내이자 애 엄마로서 이렇게 이제 멋지게 가정을 이끌었는데 하필이면 그 남편이 바람을 핀 거예요. 그렇게 잘하는 아내를 남겨두고 바람을 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또 결심 아닌 결단을 내린 거예요. 자,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한테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 바람핀 그 여자 남자를 용서를 해주고 재산도 다 주고 또 애도 키우게끔 다 넘겨주고 또 홀로 나오는 걸 선택하는 거죠. 두 번 다시 한 번도 안 만났대요. 그 아들을. 지금 나이가 아마 40대 한 후반쯤 됐죠. 요즘은 여기 센터 잘 안 나오시나요? 한때 열심히 했는데 그분도 겉으로 너무나 부드럽게 생긴 우리 김경지 선생님처럼 너무 인상도 좋고 부드럽고 막 사람이 천사 같은 사람. 근데 딱 마음먹은 게 딱 잘라버리더라고요. 두 번 다시 그 과거로 안 들어가요. 근데 지금 이제 교회 다니면서 선교 활동하고요. 그 해외 선교 활동도 많이 하시고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저는 살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항상 엄마가 잘 돼야 자 내가 키우지 못한 내 아들도 잘 된다. 내 마음의 에너지가 우리 아들하고 연결되어 있다. 항상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내 마음을 세상의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마음 훈련을 해요. 항상 행복한 마음을. 어쨌든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여자 우리 김경재 선생님처럼 얼굴이 이쁜 여자는 특히 결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쁜 여자들은 남자들이 그냥 놔두지를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적거리지. 그러니까 뭐 좀 총각들 이렇게 이제 얼굴 좀 반듯하게 생기고 그러면은 막 우애하고 청혼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결단이 떨어져 버리면 아무 남자한테나 또 뭐 이렇게 좀 사귀다 또 헤어져 또 사귀다 헤어져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내 마음과는 관계없이 이제 상황에 얽혀서 어떤 남자와 동거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인생이 꼬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단력이 없는 여자들은 그 상황에 꼬이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여야 돼서 어떤 남자 때문에 치이고 상처받고 그렇게 또 어떻게 말하면 내가 아닌 또 상황에 노예처럼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특히 여자일수록 결단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 변화를 본다면은 이 의식의 영역은 이제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을 먹는 걸로 되지 말고 반드시 잘라라. 뭐라고요? 잘라라. 잘라야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걸 다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여자 관계 한번 딱 헤어지면은 절대 돌아보지 마세요. 자, 미련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헤어지면 그대로 탁 끝쳐내야 되지. 그 미련 갖고 그러면 또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정리를 잘하는 것도 이제 참 중요하고요. 그 과거와의 단절을 하는 것. 과거에 미련 갖지 마라 이 말입니다. 과거에 힘든 일, 과거에 후회되는 일, 그것 때문에 뭐 10년, 20년 계속 과거에 집착해서 매달려 사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고 미래는 미래잖아요. 근데 왜 지나간 일을 가지고 미련을 떨지 못하느냐 이거죠.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잖아요.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절대 과거에 미련 갖지 마. 그래서 이 과거가 나를 괴롭힌다면 반드시 치료를 받아서 체면 치료, NLP 치료를 통해서 과거에서 해방될 수 있는 마음을 빨리 만들어주는 것, 과거의 상처에서 빨리 회복하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오경수 선생님도 이제 엄마가 가셨기 때문에 많이 슬프시잖아요, 그죠? 근데 어머니를 정말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한다면은 너무 슬퍼하시면 안 돼요. 자, 돌아가신 분께서는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면 떠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 주변을 맴돌게 되고, 자, 좋은 곳에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은 잘 보내드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음이라는 것도 해석을 해보면은 영혼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몸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몸에서 해방되는 과정이 죽음이잖아요. 몸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죽음은 어쩌면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네. 자, 옷을 오랫동안 입다 보면은 옷이 헌옷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헌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영혼도 우리 몸을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은 몸이 쭈글쭈글해지고 헌옷처럼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몸을 가지고 체험을 해야 되는데 충분히 체험할 거 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체험할 게 없어. 그러면 새 몸을 가지고 또 체험을 해야죠. 그래서 새 몸으로 영혼이 갈아입기 위해서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면은 그건 힘든 게 아니다. 또 한 가지 그리고 이제 우리 애벌레가 또 나비가 되려면 있지 않습니까? 애벌레가 꼬치를 깨트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의 세계를 깨트리지 않으면은 또 다른 세계를 체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하나의 세계를 깨트리는 과정이에요. 몸을 가진 이 세상을 깨트리는 과정이 바로 죽음이다. 그럼 이제 진정한 어떤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몸이란 껍질을 반드시 깨트려야 된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 애벌레가 껍질을 깨트리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죽음은 결코 슬픈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죽음을 축제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축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거 굉장히 애도를 하는 문화가 있지만,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잘 보내드리세요. 어머니가 그리고 좋은 곳에 가셨을 거라고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머니도 마음 편안하게 가십니다. 그런 거. 그래서 뭔가에 매달려 있다라는 것은 썩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결단. 그래서 이제 의식은 관심과 노력, 결단을 하는 힘이 의식이다. 그 다음에 무의식 차원의 이제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프로그래밍은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정적인 패턴을 깨트리는 것, 두 번째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부정적인 패턴을 깨트리는 것은 마치 이제 우리 컴퓨터로 보면은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것과 같이 이제 봐야죠, 바이러스가 침투됐어요. 그러면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백신이나 알약을 가지고 바이러스 치료해야 되죠. 우리 몸에도 이제 그런 바이러스 같은 게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 보면은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뭐 술을 마시면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면 뭘 하고, 뭘 하면 또 뭐 하고, 이런 게 쭉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술만 마시면은 전화질을 하는 겁니다. 전화질. 술만 마시면 전화를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러면서 자, 고등학교 때 그 30년, 40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고등학교 2학년 때 내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 고등학교 동기들한테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걔 전화를 받은 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애가 이제 전화가 오니까 이제 되게 뭐라고 했나 봐요. 너 다시 술 마시고 전화 걸려면
앞으로 인연을 끊자고 아마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했나 봐요. 그래서 한동안 걔가 연락이 안 돼요. 옛날 전화를 그래도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친구를 만나니까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애가 스스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모든 전화번호를 다 지웠답니다. 모든 전화번호를 다 지워서 이제 자기가 술을 먹더라도 전화를 못 걸 수 있는 스스로의 패턴을 지금 결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걔랑 연락이 되는 애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하나의 패턴 깨트리기 아닙니까?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패턴을 깨트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근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체면 치료나 NLP 치료를 통해서 패턴을 깨트리는 게 가능하고요. 시간선 치료법 이렇게 이제 치료를 활용하면은 패턴이 빠르게 깨트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공포증 치료, 우울증 치료, 불면증 치료, 뭐 공황장애 치료 이 치료는 다 뭐냐면요 패턴을 깨트리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데 새로운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컴퓨터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것처럼 우리 두뇌에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아줘야 되거든요. 요게 이제 중요한데 요것도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일어나요. 첫 번째는 마음 차원, 두 번째는 현실 차원. 자, 마음에는 똑같이 또 체면이나 NLP 기법을 통해서 자, 마음의 리허설 내지는 이미지 트레이닝, 시각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말을 잘하기를 원하면 말을 잘하는 상상을 계속 해야 되고요. 자, 살을 빼서 날씬한 사람이 되려면은 날씬한 모습을 계속 상상을 해야 되고요. 돈을 많이 벌려면은 부자가 되어 있는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야 되고 계속 마음의 리허설, 자, 시각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십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현실 속에서 내 몸이 기억할 때까지 새로운 패턴을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몸이 기억을 하려면 몇 번을 반복해야 될까요? 몸이 기억을 하려면 66번. 네? 66번. 아 66분 그러니까 66회를 해야 된다. 뭐 어쨌든 사람마다 물론 차이는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심리학적으로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어떤 것을 21번을 반복을 하면 어떤 걸 21번을 반복하면 불편함이 편안함으로 바뀐다. 어색함도 익숙함으로 바뀐다. 두려움도 자신감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스피치 교육을 해봐도 뭐 비슷한 효과가 나오는데요. 앞에 말 못하는 사람 21번 정도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좀 편안하게 말을 잘하고 또 센터 나오기 힘든 사람 21번 정도 이게 나와서 훈련하게 하잖아요. 21번 정도를 놓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22번째, 23번째는 알아서 놓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것을 21번을 반복한다라는 것은 우리 신경체계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고 이 편안함 또는 익숙함 이런 이제 길이 만들어진 길. 요걸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66회를 한다든지 뭐 그 이상 100회 뭐 1000회 이렇게 많이 한다면은 신경 초고속도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신경 초고속도로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중독성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 중독된 단계까지 간다고 하죠. 실제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자, 우리가 알코올 중독, 뭐 담배 중독, 마약 중독처럼 좋은 행동에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참 좋잖아요. 자,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읽지 않으면은 하루가 왠지 모르게 찝찝하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침에 긍정물 읽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뭔가 좀 빠진 것 같죠? 감사일기 안 쓰면 목표를 안 올리면 뭔가 빠진 것 같죠? 그럼 이게 이제 중독이거든, 중독. 마치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담배를 안 피면 일을 못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걸 하지 않으면 뭔가 왜 찝찝하고 뭐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느낌까지 든다면은 이제 습관적인 중독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이렇게 습관 중독이 되는 단계까지 충분히 반복을 하는데, 그럼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제도 아코디언을 이제 연주를 했지만요. 강의 중간에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것과 변하는 건 비슷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참고로 아코디언을 왼손 오른손을 두 개를 사용하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6개월 동안에는 오른손 연주하면 왼손이 안 되고 왼손 연주하면 오른손이 안 되더라고요. 이 두 개를 같이 사용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두 손을 동시에 사용하는데 6개월이 걸렸다니까. 그러면서 제가 꽃밭에서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꽃밭에서 이런 노래를 연주하는데 또 한 6개월 걸렸어요. 아주 쉬운 동요. 그러다가 이제
여자의 인생이라든지 우르라 열풍화 이런 트로트 노래 있잖아요. 아코디언으로 이제 트로트 노래 연주하면 좋잖아요. 이제 이런 옛날 노래를 연주하는데 이제 그게 한 또 1년 이렇게 해서 제가 한 2년 정도 하니까 그런 대로 이제 두 손을 움직이면서 연주다운 연주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지금 한 3년 됐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제 잘하지는 못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곡을 연주를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손가락에 기억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손가락 기억했다는 이야기죠. 진짜 의식. 이게 이제 손가락에 이제 아코디언 연주가 프로그래밍이 된 거예요. 네. 변화도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 운동하는 것, 앞에서 스피치하는 것, 뭐 강의하는 것, 자, 고객을 만나가지고 상담하는 것, 또 저처럼 체면을 걸어서 체면 치료를 하는 것, 이게 다 하나의 패턴이라고요. 저는 이제 체면 치료를 하더라도 지금은 뭐 책이나 이게 전혀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그 사람 보면은 그냥 알아서 그 사람에 맞게 치료가 다 돼요. 그 사람에 맞는 방식이 그냥 알아서 나와. 이 치료법이 뭐나 많아요. 뭐 거의 수십 가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어떤 사람을 치료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다 적고 정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인지 분석을 하고 그 사람은 어떤 기법을 써야 될지 미리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자료를 다 공부를 못했으니 가져와 보면서 이렇게 막 치료를 했다고요. 초기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계속 제가 한 5,000명 이상을 임상을 했거든요. 5,000명 이상을 제가 치료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5,000명 이상을 치료하는 거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5,000명 이상을 막 하다 보니까 사람 딱 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리에 생각이 아니라 그냥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을 해서 그 사람을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심리치료사의 치료의 패턴이 프로그래밍 되었다는 거죠. 저를 가르친 우리 설기문 교수님 같은 경우는 더 강하겠죠. 설기문 교수님은 뭐 이분은 치료의 기세라고 저는 보는데 한국에서 가장 치료를 잘하는 사람 하면 저는 단연 설기문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 치료를 했으니까 얼마나 잘하겠냐고요. 그래서 어떤 것에 달인이 되고 고수가 되고 그게 전문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뭐냐, 똑같은 패턴을 수없이 반복을 해서 머리가 아니라 이 몸이 기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치유와 변화를 한다면 수없이 반복을 해야 돼요. 앞으로 한두 번 해볼 것 같으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한두 번 하는 사람을 썩 좋아하지 않아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단기 코스는 없어요? 단기 코스 없습니까? 빨리 뭐 어떻게 끝낼 수 있는 거 없어요? 이러면은 안 돼 가라 그러죠. 아, 그건 저희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모든 과정이 평생 해온 교육 과정입니다. 그걸 평생 동안 해야 돼요? 아,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 평생 회원으로 와서 6개월 하는 사람도 있고 1년 하는 사람도 있고 10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몇 년 동안 안 나오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죠. 그렇지만 어쨌든 평생 교육 과정으로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희는 그래서 기간과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 왜 그러냐면 이거는 수없이 반복을 해서 내 몸이 기억을 하게끔 패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 기간 제한을 둔다라는 것은 이미 그 반쪽의 치료를 포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2개월입니다, 3개월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될 때까지 해야 된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문제가 보면은 제가 될 때까지 책임질 테니까 오세요. 대신 이제 그 증상에 따라서 돈은 좀 다르게 받죠. 일반적인 치료는 뭐 120에서 150, 뭐 빙의 치료라든지 좀 증상이 심한 경우는 200만 원 뭐 이렇게 제가 돈은 이제 구분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평생 회원으로 와라.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이제 수없이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랬을 때 이제 학습의 4단계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처음에 이제 학습은 인식하지 못하는 무능력 단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단계죠.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는 단계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다가 이제 2단계에서 나의 무능력을 인식합니다. 나의 문제를 인식하는 거죠. 아, 내한테 우울증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불면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대인 공포가 있는 것 같아. 뭔가 내가 좀 자신감이 부족해. 자기 문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을 하는데 또 80%는 인식하는 순간에 또 멈춰버려요. 포기를 하더란 얘기죠. 근데 한 20%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서 도전하죠. 그래서 3단계로 가요. 자, 이 센터에 나와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교육을 받기도 하고 훈련에 참가하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놀 때는 또 좋아요. 자, 훈련 받고 치료받으면 참 좋아요. 근데 센터 안 나오면 또 과거로 돌아가. 놓으면 좋고 안 놓으면 돌아가고 막 이렇게 되겠죠. 업다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되죠. 3단계는 그렇습니다.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는 잘 되다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또 과거로 돌아갑니다. 고무줄처럼 이렇게. 근데 이걸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은 이런 업다운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잔잔해집니다. 잔잔한 호수물처럼. 이제는 놓거나 안 놓고 관계없이 편안한 단계로 가죠. 그래서 4단계로 간다는 거죠. 인식하지 않는 단계까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잘하는 단계. 안 나오더라도 잘하고 나오더라도 잘하고 이제는 상관이 없는 거죠. 제가 원하는 게 바로 이 4단계예요.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더라도 이렇게 잘하는 4단계가 되려면은 충분히 3단계를 머물러야 된다고. 업다운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놀 때 좋고 안 놀 때 다시 다운되고 그러면서 나오건 안 나오건 전혀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단계까지 쭉 가면서 4단계로 가시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가 더 올라가 있어요. 지금 하나가 더 나왔는데 5단계가 생겼는데 그 5단계가 뭔지 아세요? 바로 가르치는 단계입니다. 자, 4단계만으로도 부족하더라. 이제는 가르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내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나는 심리치료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발표 불안증이나 스피치 공포가 있다면 나는 스피치 강사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오케이? 자, 내가 영업에 거절이나 두려움이 있더라 영업하는데 그럼 내가 영업 매니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 단계 올라가서 내가 가르치는 위치까지 훈련을 해버리면 나의 문제는 그냥 해결이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이제 롤러스케이트를 타더라도 많이 내려가면은 많이 올라갑니까? 많이 올라가면 또 많이 내려가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갖고 있는 이게 문제라고 볼게요. 문제라는 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죠. 문제라는 건 내가 많이 내려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해요. 나는 문제를 없애했으면 좋겠어. 뭐 발표 불안증의 예를 든다면 불안증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요걸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거든요. 목표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목표가 가져야 된다고요. 자, 발표 불안증을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나처럼 발표 불안증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발표 불안 전문 코치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졌을 때 나의 발표 불안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내가 돈을 많이 잃어버렸다. 내가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럼 빚을 갚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나처럼 빚이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부자 코치가 되겠다는 목표를 갖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내 빚은 그냥 해결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자, 내 몸이 아파요. 내가 암에 걸렸어요. 죽을 고비를 넘겼어. 암에 걸리지 않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암에 걸리지 않는 게 목표가 아니고 나처럼 암에 걸린 사람이나 암에 걸릴 위험성이 있는 사람한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건강 전문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는 암에 안 걸리죠. 요게 닫힌 문이면 요건 열린 문이에요. 헬렌 켈러의 말을 저는 좋아하는데 헬렌 켈러가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한쪽에 닫힌 문을 바라보는 동안에 그 반대의 열린 문을 바라보지 못함으로써 불행해진다 그래요. 저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동안에 문제 반대의 목표를 바라보지 못함으로써 그 사람은 불행해지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문제 반대의 목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NLP적으로 본다면 문제를 없애기 위한 목표는 우리는 문제 중심의 삶이라고 해요. 문제 중심의 삶. 자, 어떤 목표를 이루는 삶은 원하는 것 중심의 삶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자, 문제를 없애는 여기까지의 목표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건 문제 중심의 삶이 된 거예요. 자, 이게 아니고 여기까지 올라가 보자는 거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문제 중심의 삶이 아니라 뭐가 돼요? 원하는 것 중심의 삶이 됩니까? 맞아요? 제로 선상의 목표가 아니라 그 반대의 목표가 되라고. 몇 년 전에 저한테 이런 분이 오셨어요. 9살 때 자기 친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하기 시작해가지고 21살 때까지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친아버지예요. 친아버지.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자,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그냥 입으로 이야기할게요. 그분은 2살 때 엄마 아버지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가출을 하고 나가버린 이후에 아버지한테 키워줬는데 아버지가 3살 때 재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엄마가 나를 키웠겠죠. 아무래도 이제 새엄마한테 완전한 사랑을 받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또 새엄마 중에서 또 동생도 태어나고. 이게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였는데 친아버지 9살 때부터 성폭행을 했다는 거. 21살 때까지. 그분의 가장 어릴 때 소원이 있다면 집에서 탈출하는 거였어요. 아버지 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21살 지나면서 이제 집을 나왔어요. 그때 이제 연애도 해보고 뭐 결혼도 해봤는데 연애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후유증 때문에. 결혼을 2번이나 했는데 실패했어요. 저한테 찾아왔을 때가 47살쯤 돼서 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치유가 되었는데 어떻게 치유가 되었느냐를 제가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친아버지가 이렇게 성폭행을 할 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 입장에는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 보니까 뭐 돌아가신 분하고 어떻게 화해할 수도 없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내 마음에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런 NLP 기법을 많이 써도 치료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영상이나 이미지 효과까지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된 계기는 뭐냐면은 그분이 문제가 아닌 문제 반대의 목표를 바라봄으로써 치유가 됐어요. 물론 완전한 치료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어요. 뭐 아픔은 어느 정도 남아있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이제 이분은 정상 이상의 삶으로 돌아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나처럼 가정폭력의 희생자들을 위해서 난 죽을 때까지 가정폭력 상담을 하겠다. 가정폭력 상담사가 되겠다라는 가치 있는 목표를 가졌다고. 그래서 다시 심리학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꿈을 가지면서 과거에서 벗어나더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내 문제를 없애려고 하면 없애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없애는 것은 문제 중심의 삶이에요. 자, 문제 반대의 열림문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나처럼 문제가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요거는 원하는 삶이라고.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못 되는 이유는 나는 가난해서 벗어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해요. 제발 빚 좀 갚았으면 좋겠어. 카드 빚 갚았으면 좋겠어. 요거잖아요? 그 반대를 보지 못해. 아, 내 집을 마련해야지. 내가 부자가 돼야지. 뭐 100억 부자가 돼야지, 10억 부자가 돼야지, 뭐 부자가 되어서 내가 교회를 세워야지, 선교활동을 해야지, 이런 꿈을 갖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당면한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잡으니까 벗어나는 것이 힘들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대의 이걸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단계로 가시라는 거죠. 내가 여기 문제를 갖고 있다면 이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강사가 되겠다. 또는 코치가 되겠다. 심리치료사가 되겠다. 심리상담사가 되겠다. 어때요? 괜찮아요? 우리 장영점 선생님은 불면증을 치료한 불면증 치료사가 되겠다 생각하세요. 불면증 때문에 힘들거든요. 저는 치료받거든요. 선생님은 스님이 잠을 잘 잤으면 좋겠다만 생각하지 말고 그걸 뛰어넘어서 나처럼 잠 못 자는 사람을 도와주는 불면증 치료사가 되겠다.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네. 그 마음을 가지세요. 그럼 성기문 선생님은 뭐 얘기했습니까? 저는 남성들 연애나 결혼 못하고 결혼 못하는 게 고민이세요?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제가 연애를 잘 못하는데 일단 한번 얘기하신 것 같은 연애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못하지만 그런 마음 항상 있어요. 내가 좀 돼야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어요. 네. 너무 역설적일지 모르겠지만 네. 오케이. 뭐 어쨌든 제가 좀 이렇게 각자 생각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의 반대의 전문가가 되겠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의 반대의 그 전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 말이야.
그렇게 목표를 세운다면은 여러분들 삶이 어쩌면 지금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행복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로 보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어릴 때 대인 관계가 안 되고 대인 공포증도 있었고요. 발기 불안증, 또 소심한 성격, 시골 산골 동네에 그 지리산 산골 동네에 혼자 외롭게 자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그게 제 문제라면 저는 저처럼 마음이 힘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대인 관계가 안 되는 사람들, 응?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배낭코치가 되겠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예, 그 반대로 온 거죠. 반대반이 제가 삶이 얼마나 가치 있어. 그 평생 제가 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일을 통해서 행복이었거든요. 그렇게 같이 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들 무대뽀에서 시작이 되고요. 무대뽀에서 좀 이따 보면 학습자가 되고 학습자에서 선무당이 되고 많은 사람 선무당에서 멈추잖아요. 자, 선무당에서 오랫동안 머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문가 프로가 되는 거죠. 자, 프로 위에 아까 교사를 제가 이야기했고 이렇게 이제 사람은 변화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고요.